비가 멈추고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바다거북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대로 쭉 누워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다거북이를 향해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하얀 토끼는 바다거북이를 뛰어넘어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커다란 덩치의 멧돼지가 땅을 울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바다거북이와 쿵하고 부딪힙니다. 멧돼지에게 치인 바다거북이는 공중으로 몇 번 돌아 원래의 모습으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다거북이는 아래로 떨어진 충격도 있지만 등껍질의 무게가 다시 느껴져 힘이 들었습니다. 바다거북이를 들이받은 멧돼지는 머리가 어지러질해서 잠시 주춤하더니 말합니다. 뭐야? 바위인 줄 알았네? 바다거북이는 말합니다. 바위는 아냐. 그래, 그렇게 보여. 바다거북이는 거꾸로 솟아난 멧돼지의 앞니를 보며 자신의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려다가 왜 그런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멧돼지는 토끼를 놓쳐버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낮은 목소리로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뭐야? 여기서는 처음 보는데? 나는 바다에서 왔어. 바다에서 여기를 왜 와? 볼 게 있어. 어떤 걸 보는데? 내 등껍질을 보고 싶어. 바다거북이가 대답을 했지만 멧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멧돼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눈을 살짝 감았다가 가볍게 뜨기도 합니다. 코를 최대한 크게 벌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멧돼지는 아무 행동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순간 멧돼지가 바위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까지는 숲에 사는 덩치 큰 짐승이었는데 지금은 숲의 일부처럼 보여. 멧돼지는 잠시 동안 숲의 일부로 있다가 숨을 크게 하고 내뱉더니 다시 덩치 큰 짐승으로 돌아가 바다거북이에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멧돼지는 바다거북이 말을 무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휴식이 끝났는지 다시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왜 그런지 멧돼지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사라지는 뒷모습에 인사합니다. 잘 가. 바다거북이는 바위산 쪽을 올려다봅니다. 꽤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위산이 바다거북이의 얼굴만 하게 보입니다. 바다거북이는 멀리 있는 바위산을 보다가 눈앞에 있는 무성한 풀을 보고 앞으로 갑니다. 풀이 너무 길게 자라서 바다거북이의 앞에는 오로지 푸른색 줄기들만 보입니다. 무성한 풀 안쪽에서는 같은 상황만 일어났습니다. 가끔 작은 벌레가 지나가고 알 수 없는 짐승 소리가 숲속 어딘가에서 들리며 비 때문에 땅이 물렁해져서 바다거북이의 발이 계속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이는 물렁한 땅에 자신의 발이 몇 번 빠지자 어느새 발을 빼는 속도와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물렁한 땅에서 발을 뽑아내는데 익숙해진 바다거북이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에 갈 수 있을까? 호수가 있기는 할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호수는 대체 뭐지? 바다거북이가 딴 생각을 하는 동안 바다거북이의 몸은 점점 물렁한 땅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이대로 물렁한 땅에 먹혀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너, 여기서 처음 보는데. 바다거북이는 누가 말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바다에서 왔어. 바위산 안에 있는 호수에 가려고. 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는 대답합니다. 이상한 놈이구나. 하지만 우리 대장님이 보면 좋아하겠어.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는 갑자기 휘파람을 불며 동료들을 모읍니다. 목소리의 동료들은 털 달린 작은 손들로 바다거북이를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바다에서 왔어. 바다에서. 하지만 바다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 지치고 힘들었던 바다거북이는 다른 손들에게 붙들리자 그대로 피로가 몰려와 눈이 감겼습니다. 원숭이 대장이 자신의 앞에 있는 바다거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숭이 대장 옆에 있던 원숭이 부하일이 말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장이 좋아하실 것 같아 데려왔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난 저게 뭔지 알고 있어.
바다에 살아. 원숭이 대장은 바다거북이가 바다에 살고 있는 것 말고 아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숭이들은 원숭이 대장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기침 소리를 냅니다. 원숭이 대장이 말을 끝마쳤다는 기침을 하자 원숭이 부하일은 다른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이는 감탄하며 박수를 칩니다. 원숭이 부하 3은 약간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원숭이 부하 4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장의 말을 듣습니다. 원숭이 부하 5는 놀란 듯이 입을 벌리고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원숭이 부하일이 대장에게 말합니다. 역시 대장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원숭이 대장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뭐 그렇지. 원숭이 대장은 대답하는 중에도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이때쯤 바다거북이가 자신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놀라는 모습도 좋고 감동하는 모습도 좋고 불만도 좋고 화를 내도 좋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어리숙한 생물의 어리석은 반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불만을 보이거나 화를 내는 등의 어리석은 반응을 한다면 다른 원숭이들이 난리를 피우겠지만 원숭이 대장은 그때 원숭이들을 진정시킬 대사도 준비합니다. 너무 그러지들 말라고. 다른 곳에서 온 손님이니까. 원숭이 대장은 대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넓은 마음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계속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그 모습이 심기가 불편해져서 기침을 했습니다. 원숭이 대장이 기침을 하자 원숭이 부하일이 다른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 3과 원숭이 부하 4가 바다거북이에게 다가갑니다. 바다거북이는 두 원숭이가 자신의 앞에 있지만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원숭이 부하 3은 작은 목소리로 바다거북이를 깨웁니다. 이봐, 일어나라고. 일어나. 대장님께서 앞에 계신다고. 바다거북이는 원숭이들의 목소리에 눈을 잠깐 뜨기는 했지만 다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원숭이 부하 3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라니까. 눈을 뜨라고. 원숭이 부하 3이 바다거북이에게 계속 말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원숭이 부하 4가 자신이 쥐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을 때립니다. 바다거북이는 몸이 살짝 떨리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뜬 바다거북이의 앞에는 원숭이 대장이 작은 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몇 마리의 원숭이들이 바다거북이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다거북이는 바위산 쪽을 올려다봤는데 이제 바위산의 크기가 바다거북이의 등껍질만 해졌습니다. 바다거북이의 입장에서는 눈을 감고 떴더니 바위산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바다거북이는 바위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가까워졌네. 원숭이 대장은 바다거북이가 혼자 중얼거려서 심기가 거슬렸습니다. 원숭이 부하일은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이는 바다거북이를 보며 꽥 소리를 지릅니다. 원숭이 부하 3은 바다거북이를 보며 속삭입니다. 이봐, 대장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고. 어디 다른 데를 보는 거야. 원숭이 부하 4는 심각한 표정으로 바다거북이를 노려봅니다. 원숭이 부하 5는 놀란 듯이 입을 벌리고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바다거북이는 원숭이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거북이의 눈에는 원숭이들의 모습이 우스웠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위산에 가깝게 이동시켜준 것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이가 가만히 있자 원숭이 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왜 왔지? 바다거북이는 말합니다. 모르겠는데요. 힘들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여기 왔어요. 원숭이 대장은 다시 기침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일은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원숭이 부하이는 몸을 방방 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원숭이 부하 3은 바다거북이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게 아니고 바다에서 육지로 왜 왔냐는 거야. 원숭이 부하 4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다거북이를 쳐다봅니다. 원숭이 부하 5는 놀란 듯이 입을 벌리고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바다거북이는 원숭이들의 불편한 대화 방법에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원숭이들에게는 자신이 섬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이 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곳까지 저를 이동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다거북이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원숭이 대장은 다시 기침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일은 원숭이들에게 눈짓을 합니다. 원숭이 부하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원숭이 부하 3은 바다거북이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원숭이 부하 4는 화가 나지만 대장의 체면을 생각해 꾹 참고 바다거북이를 노려봅니다. 원숭이 부하 5는 놀란 듯이 입을 벌리고 바다거북이를 봅니다. 바다거북이는 원숭이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바위산을 향해 움직입니다. 바다거북이의 걸음이 매우 느렸지만 아무도 바다거북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원숭이 대장은 바다거북이의 뒷모습을 보며 기침을 합니다. 원숭이 무리를 빠져나온 바다거북이는 바위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한참을 움직였습니다. 바다거북이는 힘이 들었지만 힘이 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너무 덥고 너무 갈증나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덥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들다. 너무 힘들어.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나. 배가 고파. 무언가를 먹고 싶어. 먹을 것. 먹을 것. 바다거북이는 싱싱하게 돋아난 해초의 줄기를 상상합니다. 바다거북이는 해초를 입에 물고 아그작 씹어먹는 상상을 하며 입을 움직여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다의 시원함을 상상합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힘들지 않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곳. 바다거북이는 바다에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잠시 동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뱃속에서 울리는 배고픔이 바다거북이의 상상을 깨뜨리고 나아졌던 기분을 덮어버립니다. 열기와 배고픔은 상상하기 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바다거북이는 더욱 덥고 더욱 갈증이 나고 더욱 배가 고파졌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럴 때마다 멀리 있는 바위산을 보며 자신과 바위산의 거리를 잽니다. 꽤 가까워진 것 같아. 아닌가? 아까보다 바위산이 아주 약간 커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런데 아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 바다거북이는 아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원숭이들의 이상한 대화, 멧돼지의 편안함, 토끼의 다급함, 큰 새의 날갯짓, 다람쥐의 궁금함, 문어의 똑똑함, 가재의 껍질, 고래의 물줄기, 새우의 수염. 아까는 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까에 가까웠는지 바다거북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바다의 시원함과 미역의 부드러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의 뜨거움, 뱃속에서 끌어당기는 배고픔, 등껍질의 무게가 세심한 단위로 느껴집니다. 안 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돼. 바다거북이는 당분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그저 움직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작은 애벌레가 온몸에 힘을 쥐어짜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애벌레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애벌레는 바다거북이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꾸물꾸물 앞으로 갑니다. 바다거북이는 움직이던 발을 잠시 멈추고 애벌레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다리 하나 날개 하나 없는 작은 생물체가 자기 온몸을 비틀어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가 애벌레를 지켜보고 있으나 애벌레는 그저 온몸을 비틀어 앞으로 갈 뿐입니다. 애벌레를 한참이나 지켜보던 바다거북이는 자신도 발을 움직여 앞으로 갔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곧 애벌레를 지나쳐 갔습니다. 애벌레가 한참을 움직이다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앞에 있는 바다거북이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위가 움직이는 줄 알았네. 애벌레는 바다거북이의 움직임을 잠깐 보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다거북이는 바위산 바로 아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의 눈앞에 있는 바위산은 바다처럼 넓고 하늘만큼 높았습니다. 바다거북이는 바위산을 올려다보고 잠시 쉴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 쉬면 영원히 바위산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는 곧바로 바위산을 올랐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올라가는 내내 힘들다는 생각을 꾹 눌러두었습니다. 혹시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은 벌레들이 바다거북이의 눈앞에서 왱왱거리며 귀찮게 굴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처음에는 그것들을 무시하려고 했으나 힘들다는 생각을 꾹 눌러놓느라 짜증이 불쑥 튀어나오는 건 막지 못했습니다. 딴 데 좀 가라. 바다거북이는 소리를 치느라 숨이 차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으나 움직이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용기나 불굴의 의지로 인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멈추면 전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바다거북이의 상상 속에서 바다거북이는 그 자리에 멈추고 그대로 바위가 됩니다. 바위가 된 바다거북이 위로 새들이 앉아서 말합니다. 이 바위는 특이하게 생겼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나중에는 특이하게 생긴 바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 그대로 바위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거북이는 영영 자신의 등껍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돼.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바위가 될까 봐 겁이 나서 어떻게든 움직였지만 작은 벌레들이 왱왱 귀찮게 굴어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흰나비가 팔랑팔랑 얇은 날갯짓을 하며 바다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뭐야? 바다거북이는 힘이 들고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흰나비의 질문 자체에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형제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야 본 적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엄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마치 등껍질과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 흰나비에게 말합니다. 몰라. 흰나비는 팔랑팔랑거리며 바다거북이의 왼쪽으로 갔다가 바다거북이가 왼발을 움직이자 바다거북이의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흰나비는 곧바로 바다거북이의 눈앞에 와서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 왔어? 바다거북이는 이 질문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자신은 바다에서 오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모래사장 위에 있었고 또 그전에는 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몰라. 흰나비는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에 앉아 말합니다. 여기는 왜 왔어? 바다거북이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등껍질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이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았습니다. 게다가 흰나비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바다거북이가 어떤 대답을 해도 끝없이 질문할 것 같았습니다. 몰라. 흰나비는 바다거북이의 등껍질에서 움직이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 전부 알 필요는 없지. 흰나비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워서 바다거북이에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야 하지만 왜 그런지 여유로운 흰나비를 보면 작은 날벌레를 향하던 짜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와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네가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뭘 궁금해하든 나와 상관없어. 그건 너의 궁금함이야. 이렇게 짜증이 치솟던 바다거북이는 무언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바닷가재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재는 죽음과 그렇지 않음 사이에 있는 불안함 속에서 껍질을 벗습니다. 불안함은 언제나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살아있는 불안함은 바닷가재의 모든 시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이 움직이는 것과 바위가 되는 그 중간에 와서야 바닷가재의 불안함을 이해했습니다. 바다거북이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보 같구나. 나는 정말 바보 같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멍청이야. 바다거북이는 그러면서 바닷가재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친절함을 흉내내 흰나비에게 돌려줍니다. 나는 호수가 필요해. 호수가 필요한 이유는 내 등껍질이 보고 싶기 때문이야. 호수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대. 내 등껍질이 보고 싶은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정말 잘 모르겠어. 흰나비는 날개를 팔랑거리며 바다거북이 앞에 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곧 있으면 네가 원하는 호수에 도착할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그대로 풍덩 빠지면 돼. 바다거북이는 흰나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그러나 바다거북이는 자신의 몸이 아래로 쓱하고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곧바로 호수의 시원한 물이 바다거북이의 몸을 감싸며 소리를 냅니다. 바다거북이는 자신도 모르는 새의 바위산 꼭대기에 왔고 그곳 작은 동굴에 있는 호수에 도착한 것입니다. 흰나비는 호수 위에서 잠시 가벼운 날갯짓을 하다가 햇빛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다거북이는 흰나비가 사라진 뒷모습을 보다가 말합니다. 고마워.